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광주 전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합니다. 경북도가 원자력 선박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업용수 부족으로 여수와 광양산단 대기업들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덮친 최악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광주 전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단체와 국제교류단체는 물론 지자체까지 앞장서 구호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진 피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인 시리아 민방위대 하얀 헬멧이 한국으로 전해온 영상입니다. 잔해 더미 속 구조 현황을 설명하며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이 같은 요청에 응답해 지난 8일부터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2주 22일 수요일까지 저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데 기관과 민간 단체들이 적극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지부를 찾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 북구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일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성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유엔 참전국 보훈회도 어제 지부를 찾아 6.25 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한 튀르키예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구청이나 행정기관을 저희가 이제 협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모금은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생명구조와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예비비 10만 달러를 기탁한 데 이어 광주시 공무원들도 오는 13일까지 성금 모금을 진행합니다. 광주 북구청도 오는 13일부터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구호 성금 모집을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최악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입학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요즘 학부모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 교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중에서 교복 한 벌 사려면 20만 원이 넘게 들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기부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장터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나눔 장터 행사장. 다양한 종류의 교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자켓은 5,000원, 바지와 셔츠, 조끼는 3,000원으로 교복 한 벌을 모두 구입해도 2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20-30만 원에 달하는 시중 교복값이 부담이었던 학부모들은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커서 교복이 너무 작아져요, 금방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쉽게 골라갈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 찾아왔습니다.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을 판매하는 이 나눔 장터는 201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9년째입니다. 각 학교에서 수거한 교복은 꼼꼼한 세탁과 드라이를 거쳐 매장에 진열됩니다.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오늘 행사는 이런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교복 상설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특히 판매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가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버리지도 않고 이 돈을 써서 기부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저도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필요한 건 지역사회의 관심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중고 교복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북구와 남구 두 곳뿐. 그마저도 기부 참여가 줄어들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사이즈가 많지 않고 또 학교별로 다 있지 않아서 그렇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거든요. 도와주시는 학교도 많긴 하지만 또 전혀 참여를 안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기부를 좀 해주시면. 특히 최근 납품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교복값 담합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 만큼 교복 나눔장터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은 기부하는 일석이조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교육도시 만들기에 앞장서자 서울여자중학교가 마포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용강초등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선 것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용강초등학교가 마포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김은영 서울용강초등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용강초등학교에 방문해 학교 담장이 전체적으로 균열이 심하고 단락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안전한 시설이 구축됐고 서울용강초등학교는 이에 대한 감사를 전달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겠다. 이게 우선 예산의 집행이 누구가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 앞으로도 군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용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해요. 마포구가 지역 간 우호 교류를 협의하기 위한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과의 첫 만남이 이뤄졌는데요. 옹진 군수 등 마포구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일 마포구의 환영 인사와 함께 옹진 군수가 마포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이날은 문경복 옹진 군수 등 총 6명이 자리에 함께했고 간담회에 앞서 옹진 군수는 민원실 구의회 등을 방문해 마포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우호 교류 협의차 진행됐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마포구와 옹진군의 협력을 위한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마포구와 옹진군이 좋은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한국 ITS 학회와 함께 ITS 발전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ITS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일 사단법인 한국 ITS 학회와 함께 ITS 발전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실시간 교통신호 개방 시스템, 신천대로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 등 교통 분야 최첨단 정책과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자율 협력 주행 상용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ITS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대구 ITS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학회와 관련 전문가의 정책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국제 교류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 기관과 산불 방지 공조 체계를 강화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2월 1일부터 산림과와 8개 읍면 공무원은 산불 상황 근무에 돌입했으며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원 115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한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군청 18명, 읍면 64명과 산불 진화헬기 한 대를 운용합니다. 또한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9,580헥타르 규모의 산림에 입산 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123km에 달하는 등산로 16개 노선을 폐쇄함과 동시에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지속적인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개체수 증가로 인해 유해 야생동물이 농가 주변까지 접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평창군의 지원 사업비 예산 규모는 총 2억 2,800만 원으로 한 농가당 400m 약 1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서는 오는 24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총 112농가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9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로 태양전지식 울타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횡성군이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10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관련 부서장 5명과 군의원, 전문가, 청년위원 등 10명으로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내실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각 부서 청년사업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횡성군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2023년 횡성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군은 심의 의결된 2023년 횡성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전략 추진을 목표로 4개 분야 2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합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곳은 안흥면 안흥1리와 지구 1리입니다. 센터에서는 1, 2월 중 해당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논의해 교육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의원과 약국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해 치매 안전망 역할을 부여하고 상반기 내 8회차에 걸쳐 치매 예방법과 두뇌 건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인상 예정이던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감면하고 인상 시기도 이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와 시군이 협조한 결과 당초 상반기에 상수도 요금 인상 예정이던 영동은 동결, 보은과 제천은 감면을 추진하고 하수도 요금은 상반기 인상 예정인 괴산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제천 모두 요금을 동결해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진천과 음성에 대해서는 추후 공공요금 안정화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충북도 시내버스 요금은 금년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2월과 3월을 맞아 충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응 태세를 강화합니다. 도는 오리 사육 제한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해 추진하고 가금 전담관을 통해 전화와 문자로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가 진입로를 매일 소독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는 야생저리로부터 AI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도가 경주 원자력에너지 메카 추진위원회 출범 심포지엄에 참석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기조에 발맞춰 경주 원자력에너지 메카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연구 발표회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박상형 경영부사장의 국내외 에너지 시장 동향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경주가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도는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과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형 선박 추진용 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향후 상용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HMM, 장금상선 등 국내 대형 해운사가 참여했습니다. 9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용 SMR 개발 및 실증, 원자력 추진 선박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대형 선박의 탄소 중립 실현은 향후 해운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장래 업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고 글로벌 혁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북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해지면서 여수와 광양산단 대기업들이 공장 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일정을 앞당겨 공장 가동을 멈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대기업인 LG화학 여수 공장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정기 보수 일정을 앞당겨 시설 일부를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황도 안 좋고 지금 물 부족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기 TA를 지금 한 달 정도 땡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 광양산단에서 사용한 공업용수는 하루 평균 70만 6천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8천 톤이 줄었습니다. 공업용수를 끌어다 쓰는 주암댐의 저수량이 25%로 뚝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갖고 물을 아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뭄이 지속되면 주암댐은 6월 21일 저수위까지 물이 빠질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여수 광양산단 공업용수의 96%를 사용하는 롯데케미컬, 금호석유화학, 포스코 등 16개 대기업은 보수 일정을 앞당겨 공장을 멈추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 18,000톤의 물을 아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진강의 물을 여수 국가산단이나 광양제철에서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부 전남도 여수 광양산단은 여수에서 업무 협약을 갖고 공업용수 절감과 대체 수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증액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해석이 모호했고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조정 권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3항입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사례처럼 보증금 증액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이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묵시적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전 1년 사이에 증액 청구를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입법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 같고, 광주 지역 전세 가격이 2020년 하반기 수준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보증금 인상률은 4.5% 안팎. 다소 무리한 증액 청구처럼 보이지만 인상률이 5% 이내라면 이를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법 46조 3항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신고된 임대료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정을 권고한 사례는 없다시피 합니다. 지자체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신고된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그 두 분이서 의사가 이제 합치됐다고 저희는 보고 애매한 법 규정과 관할 자치단체의 방관 속에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42에서 38단계 뛰어올라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7.02점으로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와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등 2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청년 사업 예산 264억 원을 확정하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청년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 정책 주무부서인 인구 일자리과를 청년 일자리과로 개편하고 청년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여수시 16개 부서에서 총 61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해 청년 행복도시 여수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단체 생활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주로 걸리며 신체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퍼지는 감염병이 많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가정과 학교에서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